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더블 헤더도 있었고 경기가 몇 개 없었던지라 오늘은 이런 한쪽은 좀 불펜 소모도가 적고 한쪽은 엄청 많은 이런 경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컵스 대 애리조나, 오늘 유일한 이제 새벽 경기입니다. 콜린 레이랑 갤런이 붙는데, 사실 콜린 레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좀 많이 안 좋았어요. 3.1이닝 동안 6실점이나 했다. 상대가 뭐 다저스인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다저스 봤다가 오락가락 하지만 그 경기 자체는 좀 잘 쳤던 경기예요. 초반부터 많이 나오고 컵스도 찬스가 있었는데 못 살린, 다저스가 찬스를 조금 더 잘 살렸습니다. 아마 두 번 정도 무사마르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컵스는 빈손, 다저스는 많이 챙겨갔다, 이런 게 좀 갈린 날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경기가 7.5를 받았는데 아마 리글리 필드에서 바람의 영향 때문인 걸로 좀 보여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건 아니지만 역방향으로 불고 대부분 막아주는 쪽으로 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선발들도 콜린 레이랑 갤런이 지금 못하진 않습니다. 저는 콜린 레이도 얘가 이제 그 이닝 소화 같은 게 조금 적어요. 선발로서 많이 뛰지는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전 경기 한번 개털려서 이게 좀 많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반대로 갤런 올 시즌 꽤나 괜찮은 시즌입니다. 시작부터 지난 몇 년 동안 좀 안 좋다가 지금은 이제 이 정도면 애리조나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갤런이 살짝 문제가 있는 거는, 직전 경기 이제 그 멕시코에서 경기를 했던 글로벌 게임 있었잖아요. 거기서 첫 경기 때 선발로 나왔는데 어깨에 공을 맞아가지고 그때 3이닝 만에 내려갔었습니다. 3이닝 동안 1피안타로 잘 맞고 있었는데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어깨에 맞고 그대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뭐 불펜 시즌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출전은 가능하다고 한다. 뭐 그래가지고 올 시즌 보니까 이제 갤런이 약간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자, 갤런은 그동안 이제 포심을 많이 던지고 세컨 피치 원래 이렇게 너클 커브를 두 번째로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의 비율을 많이 높이고 너클 커브를 낮췄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동안 이제 뭐 포심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두 번째 세컨 피치 너클 커브도 꽤나 좋은 평가를 받던 구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슬라이더는 그렇게 막 유망한 구종이 아니야. 다 이제 마이너스 피치일 때가 많았고 이랬었는데, 작년에도 마이너스 11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이 슬라이더를 두 번째 피치로 쓰면서 사실 뭐 피안타율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너클 커브가 약간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갤런의 투구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성적은 좀 괜찮게 찍고 있는 편이다. 원래부터 뭐 이닝 소화 같은 거는 맞는 날에도 6이닝을 버틴다던가 이런 거는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갤런은 조금 좋은 폼이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7.5를 받은 거, 그래도 좀 믿을만한 선발들인 거에 비해서도 지금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저는 뭐 애리조나의 최근 빠따 폼이라든지 뭐 시카고 컵스도 어쨌든 폼 자체는 괜찮죠. 다저스한테도 잘 싸운 게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뭐 애리조나나 갤런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컵스의 체급이 조금 더 위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홈에서 좋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언더오버도 이게 바람의 영향 때문에 7.5를 보기에는 이렇게 오바가 너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가지고 저는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냥 본다면은 컵스가 꾸역꾸역 이길만은 하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텍사스인데 플레어티랑 고어입니다. 자, 일단 플레어티 요즘에 좋지가 않죠. 얘도 이제 좀 적은 피안타를 보이고 있긴 해요. 지금도 안 좋은 시즌이지만 25.1이닝에 피안타는 22개. 근데 볼넷이 22개로 엄청 많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이제 2이닝 동안 6실점이나 주고 볼넷은 2개였는데 피안타를 몰아맞아가지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플레어티는 일단 초반 스타트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맥켄지 고어 알치다시피 얘도 이제 유망주 출신이지만은 사실상 좀 메가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방울도 그렇고 이닝 자체가 많이 먹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선발을 못 믿는 거에 비해서 디트로이트가 좀 홈발이 괜찮거든요. 제가 어제도 애틀랜타랑 했을 때 디트로이트가 홈은 잘하지만은 원정이 조금 별로다. 홈에서는 10승 2패, 원정이 6승 14패예요. 반대로 텍사스는 끈덕지 면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에 양키스한테도 마지막 경기는 이겼고, 그 전에도 끈덕지게 막 좀 쫀쫀한 경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빠따도 안 좋고 한데 언더 경기가 꽤 많이 있다. 8.5 기준으로 지금 8번이 언더인데, 내일 보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좀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불펜 같은 거는 텍사스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지만은, 이게 또 디트로이트는 피네건이 지금 가장 좋은 폼인데 연투에 걸려있어갖고 못 나올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사실 선발만 봤을 때 조금 오바 생각이나 좀 텍사스 방향,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디트로이트의 홈발이 많이 거슬린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고어가 플레어티한테 엄청나게 많이 앞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플레어티도 안 좋지만은 좋은 날이 덜어 있어가지고 그냥 디트로이트 승 쪽이나 오바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냥 저 뭐 디트로이트의 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플레어티를 못 믿으니까 좀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다음은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입니다. 켈러랑 싱어인데요. 켈러도 올 시즌 초반 스타트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번 경기 이제 미러키 상대로 5이닝 동안 3실점. 그전에는 뭐 템파한테 7이닝 먹고, 그냥 평균적으로 6이닝 정도의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로 보여요. 올 시즌에는 이제 좀 요즘에 이제 좀 구속이 많이 안 나오는. 그전에는 한 95말 정도 우습게 찍었는데, 최근에는 구속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 자체는 괜찮게 찍고 있다. 얘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선발이에요. 피츠버그가 한점차 게임이 많기도 했지만은, 작년에 선발 32번 중에 14번이나 한점차 게임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좀 생각이 나고, 자, 브래디 싱어는 일단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신시내티로 옮기고 나서는 홈일 때는 괜찮고 원정일 땐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올 시즌도 원정에서는 6.59더라고요. 싱커 같은 게 주목이지만 싱커도 좀 기복이 있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게 신시내티가 지금 홈런이 꽤 많아요. 이게 물론 이제 홈보다 원정 경기가 적었다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올 시즌 42개나 홈런을 때렸고,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홈런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신시내티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엔 신시내티가 8.5로도 6경기 연속 오바라든지 전반적으로 오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켈러는 신시내티한테는 좀 아주 강력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뭐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겠지만 6경기 동안 1.79로 피홈런을 하나도 안 맞았다든지, 반대로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경기 동안 24이닝에 6.38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갈리고 해서, 사실 지금 뭐 신시내티가 원정은 10승 3패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피츠버그는 빠따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도 지금 5연패에다가 세인트리스한테도 스윕을 당했다. 어제는 뭐 스킨스까지 터져 나갔다. 막 이런 까지 생각이 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뭐 선발로는 그래도 이제 뭐 켈러 쪽의 승리를 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뭐 8.5로는 저는 켈러의 강점을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피츠버그가 뭔가 빠따 아다리가 조금 그렇다 이런 거 생각해서 언더 쪽으로 바라보지만, 역시나 뭐 쉽지는 않네요. 켈러 생각하면 한점차 게임 생각도 나고, 이 신시내티가 원정이 좀 센 거. 올 시즌 뭐 신시내티가 그냥 중부지구 1등 중인데 피츠버그 방향으로 보지만 역시나 리스크들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워싱턴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제이크 어빈이랑 미저라우스키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저라우스키는 폭발적인 구위를 자랑하는 선수죠. 지난번 경기도 이제 그 헛스윙을 20개나 유도를 하면서 6이닝 동안 삼진을 9개나 뺏었다. 심지어 구속도 평균 구속보다 잘 나와가지고 평균 100.5마일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이제 뭐 제구 리스크라든지 피홈런 리스크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게 볼 만한 선수고, 자, 제이크 어빈은 보통 작년에 피홈런이 그냥 전체 1등이었어요. 아마 38개인가 맞아가지고 전체 1등이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피안타, 뭐 홈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좋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볼넷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일단은 올 시즌 초반에 좀 괜찮아요. 직전 경기도 화사한테 5.2이닝 동안 삼진 9개 뭐 이렇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게 있는데, 원래 맞대결 상으로 작년에 미러키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워싱턴이랑 맞대결 상으로 6경기 중에 6번을 전부 다 이기고 마헨이 5번이나 됐습니다. 근데 올 시즌 맞대결은 워싱턴한테 수입을 당했어요. 근데 3번 다 마헨으로 져가지고 이게 미러키가 위용을 많이 좀 잃은 게 보인다. 근데 요즘에는 잘 치는 날에는 좀 잘 치거든요. 그래서 미러키가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온 거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어빈도 만만치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인 것 같아. 방향 자체는 저는 미러키 승이나 언더. 어쨌든 이 워싱턴이 홈에서 3승 10패. 얘네는 오히려 원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요즘에 빠따가 그나마 좀 회복세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언더 생각도 좀 나고 어빈이 괜찮다면은 배당을 얼마 안 하지만 저는 뭐 미러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미저라우스키의 위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양키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올 시즌 월에는 굉장히 좋은 시즌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제 포심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나 스핀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뭐 괜찮은 수준이죠. 이 정도면 2.59면은 뭐 다른 팀 같아도 아주 뭐 훌륭한 수준이니까 무난하게 활약해주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는 케이드 포비치일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얘가 4월 초에 땜방으로 2경기 나와가지고 막 한 6.2이닝을 맞기도 하고 괜찮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꽤나 좋은데, 그러다가도 좀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고, 볼티모어도 지금 선발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규 로테이션 활약은 못 하거든요. 그 마이너리그 갔다 온 다음에도 최근 2경기 동안 11이닝에 뭐 4실점 이런 거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 작년에도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통산 양키스전에서는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양키한테 4.58이었지만은 이 볼넷을 17개나 줬다. 19.2이닝 동안. 이런 게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죠. 안 그래도 지금 장작 싸면 양키한테 언제 한 방에 큰 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것도 볼티모어도 요즘 뭐 러치맨 비롯해갖고 빠따가 좀 살아나는 게 있나 싶더니만은, 사실 요즘에 안타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막 6안타밖에 못 치고도 홈런 같은 거 해가지고 10점이나 뽑고 막 그랬었는데, 더블헤더 2차전은 좀 김이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냥 선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넓게 봤을 때 양키스 사실 빠따가 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팀 폼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기로 봐야죠.
양키스가 아예 막 안타 개수까지 많이 뽑고 이러면은 더 좋게 보겠는데 지금 좀 애매해요 사실 빠따가. 그래서 일단 양키스로 좋게 보도록 하고, 볼티모어가 이렇게 좀 불펜 소모도 많이 있다는 거. 포비치가 글쎄 땜빵으로 나왔을 때 두 경기는 괜찮았던데 평소에 뭐 이닝 소화를 잘하는 편까지는 아니어서 뒷심도 양키가 있을 만은 하다. 저는 뭐 양키스나 언더 방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스턴 대 휴스턴입니다. 이 보스턴도 베넷이라는 선수가 쓰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선발이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휴스턴은 버로우스가 나올만 하다. 양팀 다 그냥 올 시즌 비슷합니다. 둘 다 선발이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약간 정리를 했는데, 보스턴은 일단 크로시도 지금 IL에 올랐고 소니 그레이도 부상 중이죠. 그리고 커터 크로포드, 패트릭 산도발, 테너 하우크, 요한 오비에도, 그냥 얘네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인데 다 누워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신인들을 올려쓰고 그러는 셈입니다. 여기다가 뭐 빠따까지 지금 이 지경이면은 보스턴이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2승 19패 스타트, 좀 이제 하위권에 있는 편이고. 근데 휴스턴도 비슷합니다. 올 시즌도 이제 프렘보 발데즈가 나갔나 하면은 뭐 하비에르, 이마이, 타치아, 뭐 브라운, 콜텐 고든 여러 명의 선발들이 누워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로스도 작년에 피츠버그에서 그냥 짧게만 땜빵하던 그런 놈인데 휴스턴 와서는 그냥 얼추 뭐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뭐 기록 같은 거는 그렇게 뭐 좋게 볼 거는 없기도 하고, 양팀 다 그래서 선발이 조금 이제 만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휴스턴은 이렇게 마운드 중에서 불펜이 약세라든지 대신에 빠따는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요르단 알바레즈 말고는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거든요. 어제도 막 12안타 치고 3점에 그친다든지, 그전에도 11안타 치고 3점에 그친다던가 뭐 이런 경기도 있고, 이게 휴스턴이 뭔가 빠따 아다리가 그렇게 막 생각만큼 좋지는 않네. 뭐 보스턴이 빠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뭐 선발들이 이 모양에다가 사실 신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첫 경기를 잘하고 두 번째 때 고꾸라지는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 제구 같은 게 일단은 훌륭하다고 하고 체인지업도 막 65로 평가를 받던데 기록 자체는 괜찮았었습니다. 이닝 소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오늘 베넷이 얼마나 뭐 길게 혹은 뭐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뭐 안 좋게 볼 건 없기는 하다. 어쨌든 저는 뭐 휴스턴 승리 방향이나 뭐 오바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의문에 많이 쌓여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언더오버도 좀 오락가락 많이 하고 9.5를 받았는데. 다음 템파대 샘프입니다. 맥클라난이랑 이제 로비 레이고요. 맥클라난은 뭐 예전에 템파베이의 그냥 에이스 출신인데 그동안 이제 토미 좀 비롯해가지고 2년 정도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 좌완인데 엄청나게 빠른 구속에다가 땅볼 유도까지 되고 완성형 투수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올 시즌도 이닝 소화가 아쉬운 편이죠. 5이닝을 넘긴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포심을 많이 줄이고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데 5이닝 동안 3실점으로 무실점으로 닫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닝 소화가 아쉬운 게 일단은 좀 그렇다. 반대로 로비 레이, 뭐 로비레이 올 시즌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샘프 와가지고 일단은 홈 구장 자체가 로비레이의 약점을 홈런을 가려줄 만한 구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괜찮았죠. 그러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뭐 4점대 방울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뭐 2.70이면 스타트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글쎄 이 경기도 템파베이도 요즘에 빠따가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빠따가 이제 좀 안타수 자체는 적은데 꾸역꾸역 승리가 좀 있다. 한 점차 게임이나 언더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거. 이 경기도 7.5를 받았는데요. 두 팀 다 그래도 언더 비율이 좀 더 있는 편이죠.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이제 좀 괜찮을 만 하다가 갑자기 또 식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쉽지 않은 경기 같기는 해. 글쎄 저는 한 점차 게임 가능성? 그런 거라든지 좀 본다면 샘프 그나마? 아니면 언더?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냥 둘 다 이닝을 좀 못 먹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는 불펜이 별로고 샌프란시스코는 불펜이 좋다고 하지만 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더블헤더 때문에 불펜도 많이 쓴지라서 이런 강점들이 발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더나 뭐 샌프란시스코 둘 다 보기가 빡세서 그냥 뭐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저는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똥줄승일 것 같다. 한쪽으로 무난히 흐르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유리 페레즈랑 휠러고요. 자, 유리 페레즈 지금 4.60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 친구 2003년생인데 포심이 뭐 구속이나 RPM이나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제구도 많이 흔들리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홈런 리스크도 적지 않고 뭔가 가지고 있는 툴 대비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 자, 잭 휠러는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혈전 문제가 생겨갖고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근데 첫 경기부터 괜찮았어요. 이게 마이너리그에서 구속이 조금 안 나온다 그러더니만 제가 그래서 애틀랜타와의 경기 때 그 필라델피아보다 애틀랜타를 좋게 봤거든요. 휠러가 고생할 거라고 보고. 근데 그 경기에서 5이닝 정도에 그쳤지만은 구속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활약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다. 애틀랜타 빠따 무서웠는데도 잘 막은 수준이라고 봤는데
일단 근데 휠러도 보니까 마이애미 원정에서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넓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비교적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이후 좀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원정 5경기 동안 25이닝, 일단 휠러 생각하면 이닝이 많이 아쉽고요. 6.84로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 휠러도 마이애미 원정은 좀 약하네, 이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연패를 끊고 좀 좋아진 분위기에 있습니다. 감독도 잘랐는데 또 뭐 지난 경기는 전부 다 끝내기로 역전승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보기 좋았는데요. 얘네들도 어제 2차전에는 아주 뭐 불펜 데이를 돌리면서 불펜 소모가 많았다. 안 그래도 지금 휠러가 좀 이제 5이닝 이상? 지금 84구 정도 던졌거든요? 100구씩 채우기가 좀 어려울 걸로 같아가지고 휠러를 믿는다고 쳐도 필라델피아의 불펜 구간은 좀 약점이 될 수가 있다. 마이애미는 다섯 상대로 불펜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유리 페레즈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마이애미 역배를 못 볼 게 없다고 본 경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라델피아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마이애미도 다저스한테 위닝 시리즈를 할 만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마이애미의 승리나 뭐 본다면 언더 가능성도 좀 생각은 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 자, 리차드슨이랑 코브인인데 어제는 이제 거스먼이랑 오바가 붙었으면 걔네들이 붙으면 언더가 나올 만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스먼이 홈런에 고생을 하고 베일리 오버는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내일 나오는 선발들은요, 일단 이닝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리차드슨, 제가 매번 이제 좋은 날에도 한 5인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직전 경기는 4.1이닝에 그쳤고 뭐 피안타 8개에다가 사실점이나 하고 이러면은 좀 쓸모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키우고는 있는데 잘 안 크는 느낌인 것 같고, 패트릭 코빈 베테랑이지만 꽤나 관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점대를 꽤나 길게 유지를 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도 뭐 4.2이닝 동안 2실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방어는 일단 이 정도면 땜빵이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트릭 코빈을 아주 뭐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그 전에 막 워싱턴 시절에는 뭐 6점대 방울, 7점대 방울 막 이러면서 그냥 패트릭 코빈 반대 까는 게 좋을 때가 있었지만은 작년부터는 좀 그런 면모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 나쁘진 않다. 이게 참 토론토의 빠따가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 지금 홈런도 굉장히 적기도 한데 뭐 불개주나던가 어디는 뭐 스프링어가 유일하게 뭐 멀티히트 치고 그 오카모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토론토가 이제 좀 찬스 때 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는 안타 개수 자체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불펜 구간에서도 이제 볼넷으로 출루를 했지만 안타가 안 나온다든지 베일리 오버한테는 홈런 아니면 좀 쇼부 보기 어려웠었고 그냥 토론토의 빠따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경기도 코빈이라고 할지라도 토론토가 역배받은 거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토론토의 빠따 걱정. 양팀 다 8.5로는 언더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얘네들 믿고선 뭐 언더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저는 본다면 그냥 토론토의 역배 살짝 보는 정도? 어제도 근데 제가 토론토를 좋게 봤는데 이걸 또 꼬랐으니까 사실 좀 믿음이 크진 않지만 굳이 본다면은 토론토가 역배는 볼만은 하겠다. 그 정도만 봤습니다. 빠따도 못 믿겠는데.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대 다저스입니다. 매튜 리버라토랑 이제 에미 시언이 보는데 글쎄요, 뭐 리버라토레는 저는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다고 보는 투수이긴 합니다. 지금 방울이 4.75인데 이 친구도 이제 FIP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안 좋게 찍혀요. 자, 리버라토레 여기 있는데 일단 9이닝당 피홈런 같은 게 꽤나 많기도 하고 작년에는 볼넷이 엄청 적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적지는 않다. 지금 바빅도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잔루율은 오히려 높은 편인데 그래갖고 이제 방울은 4.75지만 FIP가 6.40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순위가 제가 뭘로 봤냐면은 방울이랑 FIP 차이의 괴리거든요. 위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방울이 너무 훌륭한데 사실 이제 FIP는 조금 높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 반면 이 리버라토는 4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어쨌든 표면적인 성적은 좋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리버라토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보다도 4.75보다도 더 안 좋을 여지가 있는 선발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지난 경기 3피 홈런을 맞는다든지 그날은 좀 양팀 다 빠따가 되게 터졌던 경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다저스의 빠따 포텐셜 생각하면 리버라토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에미시언 작년에 이제 복귀 시즌이었는데 짧은 이닝이지만 좋은 날도 덜어 있긴 했었어요. 직전 경기 때는 6.1이닝 동안 컵스 빠따를 삼진 10개 잡으면서 아주 뭐 좋은 활약도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단은 양팀 다 빠따가 다저스는 빠따 포텐셜이 있지만 현재 상태는 그닥이고요. 세인트루이스는 꽤나 괜찮죠. 피츠버그를 수입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뭐 웨더홀트라든지 어디 또 이제 간만에 이렇게 조던 워커 같은 데도 홈런을 치고 세인트루이스 빠따 폼이 나쁘지 않아요. 늘상 얘네들도 오랫동안 이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만큼 좀 다저스도 세인트루이스 원정은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 딱 오바 생각? 세인트
세인트리스 빠따 폼이 나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뭐 리보라토리가 약간 구멍처럼 보이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오바를 일단 우선시하고 싶고요. 다저스 방향으로 보는 것도 그리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거슬리는 건 양 팀의 이런 좀 라이벌 관계라든지 세인트리스 올 시즌 그냥 개망 시즌인 줄 알았는데 18승 13패 중부지구에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편이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저력이 꽤나 있을 것 같아갖고 저는 오늘도 뭔가 다저스를 쉽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요즘에 빠따 폼을 좀 못 믿겠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입니다. 콜로라도가 쿠어스 필드로 돌아오는데 근데 콜로라도가 그 전에 쿠어스 시리즈를 하다가 원정에서 좀 경기를 이제 한 2시리즈 정도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빠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쿠어스에서 살려놨던 폼이 원정 가서도 괜찮았어요. 물론 이게 매치 상대를 했다던가. 근데 신시내티한테도 잘 쳤거든요. 일단은 콜로라도의 빠따 자체는 지금 좀 괜찮다. 작년 생각하면 콜로라도 이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도 쓰면서도 오피스가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 정도면 지금 괜찮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다저스 다음 가는 빠따고 보니까 뭐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맵 자체가 원정이 쿠어스죠. 당연하게도 콜로라도는 홈인 경우에는 빠따가 좋아지는 면도 있고 저는 일단 오바를 생각하고 있는 경기거든요. 퀸타나 지난번 경기 잘했는데 근데 그때는 상대가 매치였다. 제가 매치는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못하는 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그랜트 홈즈도 지금 표면적인 성적은 괜찮은데 글쎄 뭐 슬라이더 같은 게 좋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냥 뭐 미등이 많지가 않아. 일단 뭐 제구 같은 것도 리스크가 있고 피홈런 리스크도 있고 길어봤자 한 6이닝 같은 생각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딱히 뭐 그랜트 홈즈도 보니까 역사상 이제 쿠어스필드 한 경기 해갖고 5이닝 5실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얘네들 맞대결에 10.5를 받은 건 약간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다.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양팀 다 빠따 상태 지금 좀 이제 괜찮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틀랜타가 뭔가 한창 좋을 때만큼 빠따 폼이 아니라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퀸타나도 지금 뭐 WHIP도 엄청 높은 상태고 매치 전 반짝했다 해가지고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바를 제일 좋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애틀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더라. 제가 저번에도 콜로라도가 이게 그 마이애미 출신의 라이만 그 투수 코치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근데 퀸타나는 연차도 있고 살려내기가 좀 빡세긴 해. 저는 애틀 쪽이나 뭐 오바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대 매치인데요. 우레냐랑 스캇이라는 선수가 붙습니다. 일단은 우레냐는 완전 신인입니다. 선발로서는 2경기, 그 전에 이제 불펜으로 한 2경기 하나 뛰었는데 선발로 샌디에고전에 6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켄자한테 볼넷 5개나 주고 하면서 개털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 성적도 딱히 좋지가 않았고 천사 내에서 유망주 순위도 그렇게 높은 놈이 아니에요. 근데 올렸더니 그 불펜으로는 조금 이제 못하다가 샌디에고전만 잘했다 뿐이지 바로 다음 경기 때 그냥 못한 셈입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는 선수고 크리스티안 스캇 이 친구도 지난번 경기 엄청 못했습니다. 얘도 한 2년 전쯤인가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작년 한 경기도 못 뛰었었고요. 최근에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2경기 정도 무난하게 던져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뭐 볼넷 5개다 보그까지 저지르면서 밀어내기 실점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금방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막 그 피터슨 같은 애들이 이어받고 그랬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뭐 패배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매치가 지금 빠따 협응성이 굉장히 별로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간 애들 니모, 맥닐, 뭐 알론소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니모나 맥닐이 각각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이런 빠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데리고 온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지금 부상이죠. 2-2사로 안 좋고 보비셋도 지금 완전 나가리고 시미온도 못하고 린도어도 안타나다고 했는데 지금 부상 중입니다. 그나마 소토가 홈런도 친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매치의 빠따 협응성이 별로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도 보니까 막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좀 못한데 그냥 이런 것들도 있길래 지금 매치 빠따 진짜 별론데 그래서 이 경기가 선발들도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빠따도 둘 다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아다리가 안 맞아. 그리고 천사는 빠따가 조금 괜찮은 날에도 지금 불펜이 굉장히 크게 고전하고 있는 팀입니다. 천사의 불펜 최근 16경기 동안 6.98로 아주 안 좋다고 해요. 얘네들이 뭐 세페레아니아라든지 뭐 괜찮은 불펜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근데 이런 기록상으로는 되게 안 좋게 찍히죠. 지금 이제 벤 조이스도 못 나오고 있는 중이고 천사 지금 불펜이 엄청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참 아다리가 안 맞아. 오바를 보자니 양팀의 빠따를 좀 못 믿겠고 특히 매치 빠따를 너무 못 믿겠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경기지. 9.5 지금 매치 빠따로는 오바 절대 못 보는데 지금 매치가 막 상대가 누구든 간에 퀸타나든 간에 로렌젠이든 간에 그런 팀한테 발리고 그러잖아요. 워싱턴한테도 막 미콜라스 나오는 날 막 이렇게 막 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매치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천사에서 선발이 조금만 좋은 놈이었으면 저는 천사를 그냥 좀 봤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굳이 본다면 뭐 천사 사이드를 보고 싶기는 해요. 이것도 그냥 매치가 정배를 받을 만한 팀은 현재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선발이 아니기도 하고 롱리리프도 좀 모자라 보여서 천사 사이드나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좀 똥게임 끝에 방향 자체는 오바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참 빠따 때문에
다음은 어슬 대 클블입니다. JT 긴이랑 칸티오인데 둘 다 지금 방울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얘네들 둘 다 이닝을 못 먹는 애들입니다. 긴도 얘도 이제 한 재작년이나 작년쯤에 선발로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어슬이 여러 명의 좀 선발 테스트를 하다가 그 중에 많이 좀 안 썼던 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작년에 뭐 불펜에서 롱리리프로 좀 뛰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나쁘지 않게 활약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직전 경기에 살짝 이제 부상이 있어갖고 일찍 내려간 것도 있었습니다. 글쎄 뭐 딱히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온 걸 테지만 사실 뭐 좋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길어봤자 한 5인일 것 같은데. 그리고 클벌의 칸티오도 지금 방울 자체는 괜찮죠. 작년에도 이제 구속 같은 건 많이 안 나오지만은 그냥 얼추 뭐 3점대로 맞긴 하더라. 작년에 디트로이트를 추격할 때 칸티오도 역할이 꽤나 있었습니다. 뭐 나쁘게 볼 건 없는데요. 둘 다 지금 뭐 빠따도 그저 그렇고 그냥 나는 언더 생각? 이게 어슬이 지금 못 치지가 않는데 요즘에 이 9.5 기준으로는 8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클리블랜드도 요즘 빠따가 최근 한 5경기가나 확 식는 게 보이기도 하고 언더 선수 연일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언더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어슬레티스는 9.5 기준에 8경기 연속 언더, 클블은 5경기 연속 언더. 그냥 뭐그 정도만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승패 같은 거는 원래 표면적으로는 클블이 좋아 보여야 맞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클블이 이제 16승 16패 그냥 5할 승률입니다. 반대로 어슬은 지금 7승 14패로 승수 자체도 어슬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승패는 못 가겠다 싶었고 그냥 언더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샌디에고 대 화싹입니다. 마르케스랑 슐츠인데 일단 슐츠는 뭐 신인 선발급입니다. 뭐 이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선수지만 글쎄 뭐 나올 때마다 나쁘진 않더라고. 6이닝 8K 잡고 뭐 이러면서 화싹에서는 좀 이제 좀 서열이 있는 유망주라고 합니다만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마르케스는 직전 경기 글로벌 게임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초반에 좀 홈런 같은 것들을 맞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점 이후에 이제 뭐 딱히 뭐 실점 많이 안 하면서 6인이 사실점이면은 얼추 뭐 잘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복귀 시즌 그때 WHIP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피안타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사하니까 나쁘지가 않다. 표면적으로 4.38이어도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좋아질 요량이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양 팀의 빠따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둘 다 좋게 볼 게 없거든요. 화싹은 그 전보다 이제 홈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치는 날에는 이기는데 이길 때도 근데 역전승이 좀 많았던 편입니다. 화싹 같은 경우는 상대 천사 이 불펜이 너무 별로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이긴 게 있었고 샌디에고 불펜은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좀 이제 흔들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천사랑 비교할 바는 안 되죠. 저는 본다면 샌디를 좀 보기는 하는데 그 홈이랑 원정 편차 같은 것들을 보니까 원래 이 페코파크는 그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샌디에고는 홈이라고 해가지고 뭐 점수가 적게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화싹은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 가면 점수가 더 많이 난다. 거의 뭐 한 2점가량 더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의외로 지금 7.5 기준으로는 7경기째 연속으로 오바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해서 뭐 일단은 7.5 받은 것도 어울리진 않다고 생각해서 오바 보는 건데 샌디에고 못 볼 건 없다. 뭐 그렇게 봤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캔자시티 경기입니다. 브라이언 우랑 레이건스입니다. 브라이언 우 직전 경기 때 피홈런을 4방이나 맞는 아주 뭐 재앙 같은 경기가 한번 있었었죠. 얘도 늘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없지 않아. 이닝 잘 먹고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비율 대단히 높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많이 좀 험난한 경기였어요. 그날은 시애틀이나 세인트루이스가 합쳐가지고 8홈런이 나왔던 경기인지라 좀 뭐 그런 희생양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가끔 뭐 그런 날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원정이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나마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늘상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던 투수이기도 한데요. 얘가 이제 작년에 이 콜스 비율이 엄청 높았다. 특히나 홈에서 더 많이 있었고 한 점차 게임 빈도도 아까 제가 그 켈러 말씀드렸는데 얘는 30번의 선발 중에서 15번이 한 점차 게임이었습니다. 선발 중에서 가장 많은 이런 한 점차 게임이 있었던 놈이다. 자, 레이건스. 제가 이제 이 친구는 구속이 많이 올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 예년에 비해서 뭐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기도 하고 올 시즌도 스타트가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 얘가 엄청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이날 경기 활약으로 구속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1.8마일이 올랐다고 하는 건데 이 당시까지는 평균 구속이 94.2마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올 시즌 평균 구속보다도 거의 뭐 2.3마일이 잘 나온 경기였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라는 거죠. 옛날에 한 2022년, 23년 이때까지는 구속이 그냥 뭐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았던 애예요. 92마일 정도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구속이 확 튀어가지고 3마일, 4마일가량 오르면서 되게 잘했던 거잖아요. 텍사스나 뭐 켄자에서 한 지난 2년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안 좋았는데 올 시즌도 초반에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이렇게 구속을 많이 회복해가지고 헛스윙 유도를 27개나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구속이 많이 오른 포심이 18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이런 게 결정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삼진 11개 잡고 아주 뭐 레이건스의 위용을 보여줬었는데 좀 살아날 요량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브라이언은 지난번 경기 저는 조금 튀는 지표라고 봤었고 이러면은 언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시애틀이 원정에서는 타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넓게 봤을 때는 7경기 동안 6승 1패 구간에다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반대로 켄자는 빠따가 조금 이제 올라오고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다고 했었어요. 어려운 경기 이겨내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최근 2경기 어슬한테 뭐 2번 다 지기도 하고 노아 카메론이나 뭐 이런 애들도 조금 고생도 하고 와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켄자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특히나 이 시애틀 홈구장 같은 데서는 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시애틀 쪽을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 얘네들도 원정에 비해서 홈이 좋다든지 뭐 타격 같은 것들도 홈이 훨씬 낫고요. 반대로 켄자는 홈에서는 2할 7푼 1리를 치는데 원정은 2할밖에 안 나온다. 3승 11패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켄자를 좋게 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본다면 시애틀 승 쪽이고 저는 레이건스가 좀 좋아진 거 그리고 브라이언은 원래 좋았던 놈이다. 직진 유기가 조금 약간 좀 그저 그랬다. 이렇게 봐서 언더라든지 시애틀 승리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BA 가볼게요.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올랜도가 생각보다 잘 싸워왔었죠. 디트로이트랑 되게 좀 똥게임으로 이어가면서 뭐 이긴 경기들도 괜찮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원래 초반에 이 시리즈가 참 예측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언더오버 같은 거는 진짜 이게 약초가 저점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려웠는데 내일은 이제 일단 바그너가 아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좀 찾아봤어요. 올 시즌 올랜도는 바그너가 없는 경기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23승 22패로 거의 뭐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번 경기는 디트로이트한테 3점이 엄청 잘 터진 경기인데 38개 중에 17개가 터지는 올랜도는 3점 진짜 약한 팀이잖아요. 그런 날이었는데도 졌다. 이게 벤케로가 좀 자유투만 잘 넣었으면은 딱 7점 차였는데 그 벤케로가 자유투를 7개 놓쳤거든요. 물론 벤케로가 자유투를 다 꽂을 수는 없는 놈이지만은 이날 45점이나 넣었는데 자유투를 너무 많이 흘린 게 좀 뼈 아팠다. 뭐 근데 디트로이트도 이 커닝햄이 45점이나 넣었습니다. 별개로 커닝햄이 턴오버가 지금 4경기 동안 아마 30개를 채웠나 그랬을 거예요. 올랜도의 강력한 압박으로 고전하고 있지만은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꾸역꾸역 이긴 경기였다 이랬었는데 지난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홈이고 올랜도가 9.5프렌을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경기는 올랜도의 프렌을 볼만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올랜도의 프렌 값이 작으면 좀 떨려.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애매한 것 같은데 원래부터 올랜도는 홈발이 강력한 팀이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전체 1등이지만은 1시드가 8시드한테 따위당하는 게 1라운드에서 엄청 잘 안 나오는 일이기는 해.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 보입니다. 올랜도의 프렌을 좀 보고 싶은 느낌? 내가 원래 이 시리즈 잘 안 갈라 했거든? 오늘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라 디트로이트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듀렌이 그냥 무난하게 막히고 있는 거 이것도 좀 크기도 하고 올랜도의 프렌이나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게 언더가 날 때는 진짜 넉넉한 언더가 많이 나요. 전반전에 엄청 점수 많이 나고 후반전에 확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프렌이나 언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가 없을 때 뭐 승패 자체는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났다. 어쨌든 올랜도 시즌 내내 홈에서 좋은 팀이었다. 아쉬웠던 건 지난번 경기 3점이 저렇게 잘 터졌는데도 못 이겼던 거. 이게 좀 변수 같긴 한데 오늘도 한번 올랜도의 프렌 방향이나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은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아예 그냥 피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직전 경기도 쉽지 않았어요.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4쿼터에 열세로 시작을 했을 때는 0승 22패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깨내버렸었죠. 3쿼터 막바지부터 런을 달리더니 4쿼터 이제 초반까지 좀 13대 0 런을 달려가지고 그래갖고 역전승을 했었습니다. 이 데니슈 슈로더가 4쿼터에만 11점을 박았다. 그리고 그때 원래 또 이제 딘 웨이드를 3번 자리에 쓰다가 스트러스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실 뭐 스트러스가 잘한 건 없었어. 뭐 미첼이 여전히 안 좋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지난 경기를 이겨냈던 거 그거는 뭐 홈에서 좀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보니까 토론토가 역사상 클리블랜드한테 플레이오프에서 그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0승 9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일단 거슬리기는 해. 그래서 무조건 토론토는 일단 오늘 이기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잉그램이 부상당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퀴클리도 아웃 상태고 잉그램이 지난번 경기 부상당했는데 현재 잉그램이 이번 시리즈 활약이 이래요. 5경기 동안 야출이 32.8%에 그치고 있다. 그냥 엄청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펙터가 돼야 되는 놈인데 오히려 바렛 같은 애들이 괜찮고 뭐 지난번 경기도 월터 같은 애들 3점 좀 쏜다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가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다. 체급도 그렇고 쉽지는 않지.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초반에는 진짜 무난해 보였지만 토론토가 이거를 뭐 2번이나 잡아내고 하는 거 보면서 직전 경기조차 클리블이 결코 쉽지가 않다. 이게 어찌 보면 미첼이 이쯤 됐으면 살아내는 게 맞기는 해. 그래갖고 뭐 시리즈를 그냥 끝내주면은 뭐 클리블 입장에서 행복하겠지만은 이게 모블리나 알렌이 딱히 토론토한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저는 건드려서 좋을 건 없다고 보는 시리즈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레이커스인데요. 찰스 바클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르브론이 지친 게 보인다.
시리즈 초반에는 레이커스가 이걸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지금 이제 역전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단 뭐 3대2긴 한데 레이커스가 내일 이기면 이걸 휴스턴을 제낄 수가 있는데 근데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흘러나오는 걸로는 좀 르브론도 요즘에 좀 턴오버도 많고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전에 막 이제 캐너드가 터지는 날이라든지 레이커스가 3점이 3경기 연속으로 40%가 넘게 터지다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원래부터 3점을 많이 던지는 애들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뭐 20%대 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휴스턴이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휴스턴이 엄청 뭐 야투가 잘 터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본인들의 강점인 피지컬이나 수비 이런 것들로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게임이 길어질수록 레이커스가 좋을 게 없어 보이더라고. 일단 돈치시가 없는 게 상당히 크고 리브스가 복귀를 했지만은 지난 경기 22점인데 야투가 엄청 개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휴스턴의 구조한테 리브스가 통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나마 자유투를 잘 얻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에이튼이 오펜을 10개나 따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기조차 레이커스가 좀 어렵게 갔었다. 이번 시리즈 내내 그냥 턴오버가 제일 많아요. 지금 플레이오프 참가팀 중에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나는 휴스턴이 홈이기도 하고 이길 것 같은데 저는 결국 7차전 간다는 마인드고 어쩌면은 이 아마 NBA 플레이오프에서 아예 없었다고 하죠. 3대0에서 이거를 4대3으로 뒤집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법도 하지 않나. 저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난 휴스턴이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이거 듀란트가 없는 거 괜히 이제 좀 아팠는데 복귀시켜가지고 길게 뛰었다가 부상당하고 또 못 나오고 이런 거는 변수는 맞는데 글쎄요, 휴스턴이 진짜 정말 또 이런 그냥 야투가 엄청 개썩는 날 그런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일단 휴스턴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만큼 레이커스가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이후에 어쩔 수 없는 뭐 체력 문제나 3점이 좀 평준화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리는 게 큰 것 같다. 휴스턴이 진짜 또 야투가 개썩은 그런 것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